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보면 고점과 고점에서 다시금 하락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보면 200일선 라인 아래에서는 절대적으로 바닥권을 그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격선은 모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결국에는 레케로라주가 유럽에서 EMA를 승인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주가의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더 저축하듯이 모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종목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전에 참 주가가 급락했었던 그런 어떤 구간 이후에 주가가 연초부터 28만 9천 원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지만 이러한 어떤 부분은 깃발형의 완성이 될 수 있는 저점에서 다시금 반등세가 나와주면 N자형 상승세가 나와주는 깃발형 패턴 이후에 상방으로 틀 때는 N자형 패턴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현대차에 대한 부분, 미래의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안전마진이 갖춰진, 벤자민 그레엄이 얘기하는 안전마진이 갖춰진 좋은 기업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삼성전자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LG전자를 보면 LG전자가 주가가 잘 갔는데 다시금 51선 라인선에서 하락 이후에 이런 어떤 가격선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의 지지 라인선이 되겠죠. 이런 어떤 지지 라인선에서 다시금 반등을 보일 가능성 충분히 있다. 거래량에 대한 부분, 거래량이 터질 가능성이 높겠죠. 다시 한번 침체권에서 재반등이 나와주면서 상방으로 틀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주봉선 라인선에서는 결국에는 시세가 상승 이후에 하락에 대한 무게감이 살짝 있지만 이런 어떤 부분은 메이저가 오히려 더 공포를 주면서 다시 한번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라인선에서는 오히려 더 상방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떤 측면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전체 올해 매출액도 늘어날 것으로 증권사들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만큼 실적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상방으로 다시 한번 지켜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저축하듯이 모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다. 이런 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삼성생명을 보면 참 너무나도 안정감 있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많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7,400원 이후에 하락 이후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는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전고점에 대한 부분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 이 보험업 비즈니스 자체가 버핏이 얘기했던 너무나도 편안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뛰어난 게 바로 보험 업종입니다. 이런 어떤 보험 업종에 있어서는 꾸준하게 모아가셔야 하는 그런 어떤 종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KB금융도 결국에는 슈팅이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KB금융에 있어서 급락 이후에 재차 여차 상승하는 이런 어떤 정고점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슈팅이 나오고 있는 월봉 상황 살펴보면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이게 보면 캔들상 상승 삿바형 아니겠습니까? 상승 삿바형의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9,200원 이런 어떤 라인선에서 하락이 있었고 다시 한번 이런 어떤 라인선에서 매집해 준 다음 슈팅 다시 매집 다시 한번 재차 슈팅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면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재차 상승해 줄 수 있는 면, 재차 상승해 줄 수 있는 면, 이런 면은 충분히 있겠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점 됩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양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카카오가 하락 이후에 재차 반등을 했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부분, 자, 미국에서의 기술주의 하락과 함께 카카오가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조금 뭐 늘려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지만 하지만 카카오에 대해서는 그 멀리 보면서 성장성을 미래의 성장성을 생각한다면 지금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봉 상황을 살펴보면 카카오에 대해서 저점을 다시 한번 찍고 말아올리면서 가격선 다시 한번 3월선에서 다시 한번 말아올리면서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겠네요. 자, 보면 미국에서의 나스닥이 연일 좀 조정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의 이 변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자, 보면 또 시장에서의 좀 과도한 하락입니다. 결국엔 금리 인상으로 해서 기술주의 뭐 악재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인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크게 악재가 될 부분은 전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 그렇게 해서 60일선 언저리에서의 저항선은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좀 반등을 좀 보여줄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뭐 반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으나 조금은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또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되겠죠. 다우지수는 볼린저 상단선에서 살짝 뭐 조정에 대한 부분이 좀 보일 수 있겠지만 뭐 워낙에 미 증시는 가파르게 상승세를 이어갔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뭐 일부의 어떤 종목을 빼고는 오른 게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뭐 코로나 여파 이후에 상승에 대한 상승장이 펼쳐졌던 그런 어떤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되게 크게 상승했었던 점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결국에는 매수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는 바로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다. 그 피가 피 중 일부가 당신 것일지라도 결국에는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어렵고 힘들 때 좋은 종목에 대해서 담아가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해야지 공포세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의 지지라인선이라고 하면 2900선과 밑선에서는 한 2840포인트 정도로 상단선은 이런 상단선이 되겠죠. 다시금 3160포인트 다시 상단선에 대한 부분 3280포인트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보면 자, 코스닥에 있어서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에 있어서 일봉 상황에서 하락 이후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코스닥에 있어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합니다. 밑단에서는 이런 어떤 가격선이 되겠네요. 그렇죠? 850포인트. 또한 이런 윗선에서는 870포인트, 윗선에서는 940포인트와 상단선 990포인트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때마다 평소에 좀
봐왔던 좋은 종목에 대해서 담는 기회지 팔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소신을 지키는 그러한 어떤 투자가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